얼마 전에 채널에다가 이제 딥하프 가드에서 엑스 가드 약간 더블 팬츠 수입으로 이어지는 그 요즘 좀 핫한 신예 윌 윌슨 수입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저희 도장에도 몇 번 들려가지고 같이 운동하셨던 저희 구독자분, 이 미국에서 윌 윌슨이랑 조금 운동을 같이 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영상 링크를 윌 윌슨 본인한테 보내줬다고 해요. 좀 관심 있어 했다고 흥미로워했다고 하는데,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세상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쉽게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좀 그 선수가 이제 막 20살에 지금 블랙벨트에서 거의 월드 챔프에 근접한 정도로 치고 올라오는 선수인데, 또 스타일이 딥하프 가드를 좀 가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딥하프 가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딥하프를 쓸 때 상대방 한 다리랑 제 전신이 싸우는 그런 약간 한 다리 밑으로 집중해서 몸을 집어넣는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고, 상대방 두 다리 밑, 어떻게 보면은 정중앙 중심 밑으로 들어가는 식의 딥하프도 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중량급 선수들이 많이 쓴다라고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단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그렇게 딥하프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데서부터 좀 막히는 느낌? 좀 너무 들어가기도 힘들고 운용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저는 딥하프를 쓰기는 쓰고 가르치기도 가르치지만, 이제 그렇게 중심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비추하고 잘 안 가르치는 방식이었는데, 그 윌 윌슨이 좀 제가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좀 더 상대방 무게중심 밑으로, 그러니까 엑스가드의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 무게중심의 정방향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엑스가드 같은 경우에. 근데 딥하프도 그 윌 윌슨 스타일은 엑스가드 같은 중심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엑스가드로 전환을 하니까 같은 중심 위치에서 프레임만 좀 추가를 해서 훅을 넣어가지고 진짜 엑스가드로 가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제가 그런 방식을 비선호했던 이유는 들어갈 때 힘들고, 두 번째로 들어간 이후에도 좀 너무 불편한 느낌? 그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블랙벨트 씬에서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나가이한테도 그걸 했는데 장외로 뛰어 나가면서 결국엔 이제 득점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술 자체를 시원하게 막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못한 거죠. 장외로 밀려났으니까, 뛰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술 자체로는 지금 굉장히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좀 보다가 옛날에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거의 정중앙 밑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옛날에 한때 좀 유행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무슨 예전에도 이제 딥하프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고, 특히 중량급들이 많이 썼는데, 파리아가 이제 그 파리아 스윕을 좀 쓰기 전까지, 그 파리아 시대에 딥하프를 쓰던 선수들은 보면은 약간 그렇게 엑스가드처럼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좀 워낙 옛날 일이니까 찾아보다가 그 사이보그 아브리우랑 파블로 포포비치 영상을 좀 다시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사이보그가 뭐 토네이도 가드로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딥하프 가드를 설명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안 선호하는 방식인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방식의 딥하프를 좀 많이 보여줬고, 예전에 이제 마르셀로 가르시아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파블로 포포비치가 사이보그랑 같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포포비치도 사이보그처럼 그렇게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엑스가드 중심의 딥하프 가드를 많이 사용을 했던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분명히 강좌도 보고 했는데, 제가 잘 안 쓰는 베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좀 안 본 거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걸 많이 썼었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사람들 경기를 좀 찾아보니까 포포비치가 거의 스탠딩 소싸움 위주의 그냥 완전 피지컬 괴물로만 기억을 하지만 가드를 할 때는 하프 가드를 좀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마르셀로 가르시아를 ADCC에서 이길 때도 이런 식의 엑스가드 중심의 딥하프 가드로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하프 가드를 엔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니실드처럼 무릎을 넣어가지고 이제 테크니컬 스탠드업식으로 다리를 들고 일어나서 스윕을 하는 그 방식으로 가르시아한테도 이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시아를 이긴 그 ADCC 2011이었나? 그 시합을 보면은 한 20분 정도 엄청 지겹게 싸움을 하는데 그 사이에 포포비치가 그런 종류의 딥하프를 한 두 번인가 세 번 들어가서 한 두 번 정도 성공을 시키는 거를 제가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레벨에서도 통했었구나. 뭐 포포비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뭐 거의 언급도 없는 사람이지만 옛날에는 마르셀로 가르시아랑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강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포포비치는 약간 뭐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근육맨, 힘캐 이런 느낌이고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약간 순수 유술, 테크닉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선과 악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주짓수를 한 20년 하고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걸로는 사실 포포비치도 테크니션이다. 포포비치도 대단한 테크니션이고 포포비치 강좌도 예전에 뭐 탑 가드 다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약간 가드표는 좀 제가 그 당시에도 좀 무시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무슨 너나 되지 이게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그래서 그것도 찾아봤는데 딱히 틀린 말은 없고 되게 레벨이 높다. 근데 제가 그 레벨의 높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당시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챔피언일 수도 있는데 포포비치는 마르셀로랑 그렇게 비벼지는 엄청난 실력자로서 사실은 마르셀로랑 비볐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셀로랑 받는 대접은 너무 차이 났죠. 마르셀로는 진짜 뭐 주짓수의 신 막 뭐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지고 포포비치는 근데 사실 조금 뭐랄까 지고 나서 막 삐져서 승자선언 같은 거 안 하고 장애로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태도적으로 약간 그런 소인배 느낌이 나는 제스처가 좀 있어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승부욕이 강해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전성기에 웬만한 그 당시 현역 월챔들을 다 제압을 하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냥 마르셀로의 연대기에 나오는 악역 정도 그 정도 느낌이 아니라 사실 꽤 존중받을 만한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스토리가 되게 좀 재밌는 사람이죠. 그냥 잡설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김동현 UFC 김동현 선수한테 백스핀으로 맞아서 기절했던 그 에릭 실바 그 사람의 와이프가 포포비치가 아버지 때부터 이제 포포비치 아버지가 주짓수 블랙벨트고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고 체육관도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체육관에 에릭 실바 와이프가 직원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포포비치랑 바람이 났는데 이제 에릭 실바가 열받아가지고 총을 들고 이제 차를 몰고 왔다가 주차장에서 이제 뭐 경찰이 출동하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스캔들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뭔가 뭐 그 미국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 당시에 뭐 아랍에미리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활동하는 그 터전을 좀 바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옛날의 업적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평가나 뭐 명성이나 현재 위상은 좀,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안 좋다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저도 옛날에는 좀 그냥 약발라서 센 힘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테크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강좌도 좀 보고 해보니까 나름 다 그 기술적인 깊이가 있고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시간이 들면서 드는 생각은 큰 사이클로 보면은 유행은 약간 돌고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주짓수를 엄청 옛날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공백이 굉장히 길다가 요즘에 다시 수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옛날에 시작한 사람이라서 어, 한국 1세대들이랑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이제 좀 공백이 엄청 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공백을 갖는 동안에 이제 어떤 그 모던 주짓수의 트렌드라던가 이제 흐름이 한 바퀴가 다 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막 CJ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기 서브미션의 열풍이 다시 부는 시대에 이제 이 양반이 주짓수를 쉬었다가 돌아와서 다시 주짓수에 좀 관심을 갖고서는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주짓수를 열심히 안 하는 동안에 이제 이 메타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을 이제 쭉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메타는 이제 뭐 스탠딩에서 레슬링 잘하고 뭐 하체 방어 잘하고 공격적인 게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뭐 앤드류 테켓이나 뭐 이런 애들 뭐 루톨로 이런 애들이 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한참 뭐 흰띠 파란띠 때 했던 그 고전 1세대들이랑 했던 주짓수가 막 히카루도 아로나 티토 오티즈가 막 귀싸대기 때려가면서 스탠딩 싸움하고 절대 가드로 가지 않으면서 히카루도 아로나가 뭐 무실점으로 ADCC 우승하던 그런 시대의 메타랑 사실 거의 비슷한 거죠. 테크닉적으로는 사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가지고 이 친구는 중간을 한참 까먹고 저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저도 깜짝 놀랐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포포비치 윌 윌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포포비치 찾아보다가 이제 사이보그 얘기가 나왔다가 포포비치 찾아보다가 결국에 이제 사이보그 하프가드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런 식의 딥하프를 썼는데 그 딥하프를 쓰다가 이제 그 호드리고 카바카라는 그 부셰샤의 원 스승 정도 되는 그 울트라앱이랑 앱솔루트 챔피언이 있는데 엄청 길고 트라이앵글이랑 앵클락을 잘하는 굉장히 길고 이제 좀 끈적끈적한 스타일의 주짓수를 하는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쏙 싸먹혀가지고 그 라이언홀이 그 말하기를 크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팔, 머리, 다리가 같이 잡히는 트라이앵글에 이제 쏙 잡혀가지고 이제 사이보그가 같은 시합에선가 같은 기술로 이제 2번 당하는. 근데 그게 그런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딥하프 카운터로 다리가 엄청 긴 사람이 이제 크라이앵글을 잠글 수가 있거든요. 크레이들처럼. 이제 그거 당하는 거를 제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고 그러면 그 윌 윌슨 스타일의 딥하프는 포포비치가 가르시한테 성공했던 옛날에도 통했던 그런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이보그가 카바카한테 카운터 당했던 또 이제 단점이 보이는 기술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좋은 기술이냐 나쁜 기술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절대적으로 좋은 기술 나쁜 기술은 없다라는 게 요즘에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런 그 큰 줄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타에 따라서 유행하는 기술이 있고 유행하지 않는 기술이 있고 더 연구된 기술 뭐 연구 안 된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모든 기술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지 좋은 기술 나쁜 기술 절대적으로 좋은 기술 절대적으로 나쁜 기술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아무거나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그 애매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 어떤 전문성이고 코치나 선수의 그 능력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기술이라는 거에는 언제나 어떤 장단점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술에도 이제 방법이 있고 지금 세상에 좀 통하는 게 보면은 이제 되는 기술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트렌드고 이게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뭐 사이보그가 카바카한테 당한 것처럼 그런 식의 카운터가 이미 예전에 발견이 됐고 근데 그거를 개선해서 뭔가 더 좋은 카운터 당하지 않는 새로운 딥버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딥버프를 카운터하는 기술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든지 이제 기술은 이렇게 어, 진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발전시킨 사람, 더 잘 쓰는 사람 그냥 결국엔 센 놈이 센 거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쓰면은 이제 위대한 기술이 되고 내가 별게 아닌 사람이면 그 위대한 기술을 배워서 쓰더라도 별게 아닐 수가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그 뉴메타로 떠오른 하프가들 보면서 옛날에 그런 방식을 했던 선수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 방식이 또 카운터 당하고 통하고 했던 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뭐 앞으로도 어쨌든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 간에 좋고 나쁘고는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래서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궁극적인 어, 원리, 원칙 내지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을 내가 제압한다는 그 유술의 포인트, 상대를 컨트롤해서 서브면시키는 그 부분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그 자기 기술이 되고 그걸 내가 발달시키는 게 강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핫한 기술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모든 기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당연한 이야기를 좀 새로운 트렌드의 하프가드, 딥하프가드를 좀 찾아보다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